최근에 큰 폭으로 올랐던 주택의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5억 원 넘게 하락돼서 거래가 된 아파트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 거래된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임성배 TV 보는 거 덴데크.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신문의 기사 내용입니다. 제목을 보면은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대선 때문에 이제 부동산의 향방이 많이 나뉘어질 것으로도 예상을 하는데, 대선 약발 다한 계약 갱신권, 금리 인상, 올 집값을 흔든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낸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것이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 1월 14일에 금리 인상이 있었죠. 이 금리 인상이 있으면서 많은 언론 매체나 영상들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바로 이제 폭락을 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가격의 상승이 억제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가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려가면서 실제의 거래로도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부동산의 가격을 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금리 인상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을 단편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금리 인상이 지금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것 외에 추후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수요자들한테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출에 대한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금리 인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의 가계의 소비하고 바로 직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금리 인상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심리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대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공급 확대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선의 후보자들 모두 이제 공급을 확대하겠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이유는 지금 현재 주택 부족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의 가격들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도 많이 올랐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거권을 이제 보장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선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은 세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유세를 강화시키겠다는 후보도 있고, 또 재산세나 종부세를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그런 후보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둘 다 뭐 양도세 일부 완화를 얘기하고 있고, 세금을 완화시키겠다, 이 주택에 대한 세금을 완화시키겠다는 그런 공약도 공급 확대와 더불어서 같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규제를 하다가 완화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완화의 시점, 세금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부동산 정책의 완화, 이 완화 시점이 왔을 때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의 완화 시점이 오는 이런 타이밍적인 요소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의 올바른 재테크의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규제에서 완화로 돌아서는 시점이 투자의 절대적 타이밍이 되는 그런 시기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제 거래 자체가 호가들을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실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망하는 수요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뭐 LTV를 90%까지 해주겠다 라고 하는 공약도 이제 오늘 신문을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들한테, 생애 최초의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한테는 이 대출에 대한 규제를 좀 일부 완화해 주겠다는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택을 살려고 하는 수요층들이 더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제 이 기사에서는 대선 이후에 대세 상승장이 이어질 거라는 그런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대세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 추후에 대선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이제 당선자가
발표가 되게 되면은 그 당선자의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일부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규제의 완화책들, 정책의 완화책, 그리고 세금의 완화책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재 아파트의 가격들이 어떻게 지금 변동되고 있고 거래되고 있는지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에 잘 나와 있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아파트 10채 중에 8채가 지금 하락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고 서초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 5억 2천만 원이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이 오른 가격에서 일부 떨어진 거 그리고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2월에 아파트 거래 중에 이제 최고가 대비 하락한 그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거래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하락을 해서 실제 거래가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경기도 성남시 그러니까 판교 푸르지오 그랑불 같은 경우에 31평형이 이제 이전의 거래 가격은 25억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2월에 거래된 게 18억 5천만 원. 차이가 무려 6억 7천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하락돼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들이 뭐 일부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그리고 서울과 경기, 인천 각 수도권별로 이렇게 시세가 하락돼서 거래된 사례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수원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교 센트럴타운 60단지라고 있는데 광교죠. 판교, 광교 핵심적인 지역의 수도권 지역들이죠. 25평형의 아파트가 이제 14억 원에 거래가 됐던 것이 최근에는 8억 8,500만 원, 5억 1,500만 원이 이제 차이가 나게 거래가 됐습니다. 또 미사 강변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30평형을 보면은 이전에는 17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30평형이 17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최근에는 12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돼서 4억 8천만 원이나 이제 하락이 됐다. 지금 보면은 이제 미사라든가 의왕 내손동 같은 경우에도 3억 7천만 원이 하락돼서 거래가 됐고 그리고 서울 용산 같은 경우에도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7억 3천만 원이 하락 조정돼서 거래가 된 사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거래를 한 사례들도 있을 거예요. 특수거래라고 하죠. 그런 사례도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어쨌거나 가격 조정이 많이 돼서 거래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격이 떨어진 것은 많다고 이제 보여져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실제 제 지인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들을 저는 이제 체크를 하는데 그런 지역들도 호가들이 많이 낮아졌고 실제로 거래된 가격들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이제 서울 지역하고 인천 지역들도 한번 보게 된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 리버파크가 5억 2천만 원이 떨어져서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창동 같은 경우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5억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서대문구, 서초구, 은평구 여기 같은 경우에 서울은 한 5억 정도가 떨어져서 거래가 된 사례들이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2억 정도가 떨어져서 거래가 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검단이라든가 노년 그리고 청라 뭐 이렇게 각 지역별로 나뉘어져서 골고루 가격이 이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지역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지역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 너도 나도 이 주택들을 살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주택들을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들을 신청을 해서 어떻게 당첨될지 그런 것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살려고 했던 가격보다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진 그런 매물들이 그리고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살려고 안 해요. 살려고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더 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 심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떨어지면 지금 5억이나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1억, 2억이나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1억이 넘게 떨어진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서도 못 벌 수 있는 그런 돈만큼 떨어진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 떨어진 가격에 산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칼날같이 떨어지는 그 가격을 보면서 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 많지 않다. 지금 현재 이런 인천의 아파트들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청약 신청해가지고 당첨되려고 했던 분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택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지고 대출만 되면은 살려고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는 아예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주택들을 살려고 하는 생각들을 아예 보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가격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시점이 오면 내가 여기서 사겠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 이론상으로는 가격이 반등하는 시점을 잡고 내가 이 시점에서, A라고 하는 시점에서 주택을 사야 되겠다. 머리로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이 시점이 오면은 내가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또 못 산다는 거예요. 왜? 내가 3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4억으로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 A 시점에. 그러면 이 A 시점에 4억에 살려고 하면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4억에 팔려고 했던 매도자, 내가 매도자라면 매도자 입장에서 4억에 안 판다는 거예요. 4억 2천에 팔죠. 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 4억 2천에 또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안 팔죠. 4억 5천에 올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한 번에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죠. 이 반등 타이밍 시점, 하락 타이밍의 시점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 반등 시점을 보고 사겠다? 이 반등 시점을 보고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사면 되는데, 이렇게 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 속에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가 오면은 미리 사두는 거예요. 사두는 거. 그리고 나서 내가 살다 보면은 이 반등 시점을 지나가가지고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자산의 이득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반등 시점을 누구나가 다 쉽게 잡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왜 다 부자 못 됐어요? 반등했을 때 다 아파트 뭐 수십 채 샀으면 됐는데. 그렇잖아요. 2012년도를 지나가지고 하락기를 거쳐가지고 반등하는 시점에 눈으로 다 보고 있었는데 그때 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아파트의 가격들이 하락 조정 국면을 겪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기준선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락 시점이 왔을 때는, 하락되는 시점이 왔을 때는 더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이 주택을 실거주로 내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내가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주택이 올라가는 시점이 반등을 찍으면 이 반등하는 시점이 왔을 때는 이렇게 천천히 반등하지 않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이 지금 가수요 고객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거를. 떨어지는 주택 가격을 보면서 이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면 사고 싶은데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또 떨어질 때까지 계속 보고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불나방처럼 또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달려들겠죠. 이 시점 못 잡아요. 저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판단한 입지의 기준, 그리고 내가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 투자의 기준을 가져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하면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제 영상을 찍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본인들의 기준, 그리고 주택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임장을 다녀야 되는 시점이다. 지금 시점이. 왜?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클로징 가격,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을 내가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 2천만 원이 떨어졌는데 만약 이게 6억까지 떨어져서 가격을 만들어주면 내가 사겠습니다 하면은 그 가격을 떨어뜨린 가격에 내가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중개사분들이, 공인중개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품을 팔고 내가 원하는 주택의 가격들이 실제로 실거래 가격을, 저는 지금 실거래 가격을 보고 있는데 이 실거래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떨어지는 가격들을 보고 거기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금, 그리고 레버리지 를 이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대선 이후까지 관망한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 관망하고 있어요. 다 관망하겠죠. 왜? 대선 이후에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제 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할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시점이 왔을 때는 늦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던 가격들이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을 잘 돌아보시고 그 현장의 소리를 잘 들어보시고 현장에서 움직이는 가격의 변동성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체크하실 때라고 보여지고, 보시면은 지금 현재 가격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 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지금
전환된 거예요. 변곡점이 전환된 겁니다. 그래서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이 오른 집값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안 사도 괜찮아요. 지금 시장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폭을 좀 보면서 제 생각을 공유해 봤습니다. 제가 상승 국면에 있을 때 영원한 상승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하락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영원한 하락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기준에 맞는 그런 투자 또는 올바른 재테크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청약 당첨을 원했던 그런 많은 분들이 이제는 청약 당첨이 됐는데도 계약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부동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만의 기준을 좀 세우시고 본인의 기준에 맞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도 기회를 창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